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동치는 금값 대란과 한국은행 금괴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금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금값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또 크게 오르는 바람에 너도 나도 금 투자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은 올랐다가도 떨어지고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자, 금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금값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금이 갖고 있는 속성 그리고 금이 걸어온 역사,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즘 금값이 오르니까 나도 좀 금 가져볼까. 우리 도둑, 그러니까 강도들도 요즘 금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금을 방치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강도들 입장에서는 짜투리 금보다는 금괴를 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금괴가 있을까? 자, 미국의 포트 녹스라는 데 가면 어마어마한 금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금괴가 없나? 자, 우리나라에서 금을 관리하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어디냐고요?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습니다. 그 신세계 백화점하고 건너편에 있죠.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과 한국은행 본점, 그 사이에 길거리 위에 분수대가 있죠. 그 밑으로 한국은행 쪽 지하 터널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숨겨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이 이제 한국은행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스토리냐? 우선 시간을 돌려서 1960년으로 가볼게요. 1950년. 한국은행이 출범한 게 1950년 6월 10일입니다.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이 6월 10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 문을 열자마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바로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쪽에서 기습 남침을 한 것이죠.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고 일요일날 새벽을 통해서 기습 남침을 해서 서울을 사흘 만에 장악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사람의 인명이겠죠. 경제적으로는 한국은행 금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설립하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금괴, 그 금괴를 바로 북창동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넣어놨거든요. 북한이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니까 이 금을 훔쳐갈 것이 명약 관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시의 경무대 이승만 정부와 그 군 수뇌부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국은행 금을 첫날은 챙기지 못했어요. 둘째 날 6월 26일 날도 방어하기 급했고 또 일부 인사들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을 넘어 도강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구용서 총재, 초대 총재가 구용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시 경무대와 국방장관 신성모 씨들에게 다리를 놔서 우리 지금 한국은행 금을 북한에 뺏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부터 좀 챙겨주세요. 한국은행의 경비 인력으로는 그 피난 인파를 들고 갈 힘이 없는 거죠. 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신성모 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당시 김일환 대령이라는 분에게 한국은행 금을 남쪽으로 옮겨라는 특명을 떨어뜨립니다. 이 특명을 받은 김일환 대령, 이분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한국은행에 있던 금을
트럭에 싣고 피난민을 가장해서 남으로 그래서 일단은 대전을 갔다가 또 대전에서 또 밀리니까 진해로도 갔다가 낙동강 전선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때 워낙 전세가 위축돼서 우리가 완전히 뺏길 수도 있다. 제주도, 천도 이런 얘기보다도 나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예 우리나라의 금을 당시 김일환 대령이 가져왔던 그 금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창고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1980년에 와서 뉴욕에 있던 한국의 보유 금괴가 런던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왜? 미국을 못 믿어서? 아닙니다. 영국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 금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유금에 대해서 일정 이자를 줬거든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반해서 뉴욕 연준은 이자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데 옮기는 게 더 유리하겠죠. 거기다가 뉴욕 연준은 금을 그냥 묻어놓고만 있는데 이 영국의 영란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금을 가져와서 묻어놓고 그것을 금을 필요로 하는 세공업자 등에게 단기 대여를 하고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영란은행이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금괴의 수익성 향상 차원에서 1980년 이게 영국 영란은행으로 갔고, 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둑 강도분들 혹시 계시면 금을 털고 싶다 하면 한국은행 털지 마시고 영란은행 금고를 털어야 된다. 사실 뭐 우스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금을 털거나 이거 그렇게 쉽지도 않고 뭐 사회 정의상 옳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김일환 대령이 한국은행 지하에 있던 금을 다 가져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 금의 경우에는요, 1070kg은 남쪽으로 가져왔는데 260kg은 당시에 트럭이 공간이 부족해서 싣지 못하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은의 경우에는 2115kg만 가져왔고 은은 16,000kg이나 한국은행 금고에 그대로 두고 1차 트럭을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날 이제 두 번째 트럭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북한군이 진주해서 북한군은 내려오자마자 바로 한국은행부터 털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북한은 상당 부분 미리 준비했다는 그 흔적이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금과 은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북한의 경제력이 전쟁 과정에 일약 커지게 됐고 그것이 남북 전쟁, 한국 동란을 더 북한 주도로 오래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됐다. 그러면 참 통탄하고 안타까울 대목이죠. 그만큼 금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금이요, 1971년까지는 미국이 금태환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통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제도로 하지 않고 태환 제도로 하는 것은 완전히 올곧이 바꿔준다라는 의미에서 한자 용어로는 태환 제도, fully exchange guarantee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금태환 제도, 달러를 금을 한 돈 가져오면 달러 35, 아닙니다. 금 1온스에 달러 35달러.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 1온스로 바꿔준다 하는 게 금태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안전했고, 바로 그 공신력 때문에 달러가 오늘 기축통화로 됐고, 그것을 IMF가 출범하면서 브레튼 우드 협정에서 이를 공식으로 추인하면서 달러가 세계의 국제통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달러가 국제통화가 된 것은 미국이 금이 많았고 그 금을 언제든 줄 수 있다. 그런 만큼 금은 세계 통화 시스템의 중심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이 1971년에 와서 미국의 일방적인 금태환 정지 선언을 맞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달러 이러면 금 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미국이 금 파토가 나겠다 해서 1971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광복절 행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 판국에 금태환 정지선언을 했습니다. 안 바꿔주겠다 앞으로. 그때부터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쓰고 있죠. 그것은 금태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꾀를 낸 게, 자, 금태환 제도는 없어졌지만 세계가 중요시하는 건 석유 아니냐. 그래서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사우디와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습니다.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하라. 그 협정을 맺어지고 그 족 대신 반대급부로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합니다. 그 사우디와 미국의 페트로 달러 협정이 오늘날까지 지금 달러의 기축통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기도 하는 말씀은 지금의 금은 적어도 어느 나라도 미국은 물론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주거나 다른 통화로 바꿔주는 100% 안전자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71년 이전에 금태환 제도 이전의 금과 지금의 금은 무척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금태환 제도만 믿고 금은 안전해 라는 도구마를 가지면 위험하다. 그렇다면 금이 앞으로 가격이 펑펑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낼수록 미국은 그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금은 태환제도 폐지 이후에도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축을 하는 수단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양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금값은 올라갑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미국과 지금 한판 승부를 하려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위안화 한번 키워보자 해서 달러를 사재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전쟁이 생기면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악재도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등이 비트코인을 금 대신 준비자산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현된다면 금을 팔아서 또는 금의 가치 평가를 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금값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금값 대란과 그리고 한국은행 금괴 등에 대해서 또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금은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리느냐 이런 거시경제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금의 시세를 좌우하는 변수들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제대로 챙기고 있으면 금 투자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금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